인공지능, 세상을 바꿀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강력한 힘이기도 하죠.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과연 어떤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볼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AI 윤리의 탄탄한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AI랑 똑똑하게 대화하는 법,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한계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AI의 미래까지 이렇게 총 5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AI를 믿고 쓰려면 이 기술이 아주 단단한 윤리적인 기반 위에 서 있어야만 해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인 거죠. 그 첫 번째 원칙,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에 과거의 차별이나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 AI는 그걸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공정성은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음은 투명성이에요. 설명 가능한 AI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AI가 어떤 결과를 딱 내놨을 때 아니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라고 물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 바로 책임성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그걸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쓴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AI의 편향성,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술 자체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AI가 배우는 데이터의 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B, 편향된 데이터입니다. AI 자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배우는 데이터에 이미 우리 사회의 편견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AI에게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턴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AI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수준은 물론이고 그 윤리적인 방향성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AI 설명해줘 라고 하는 거랑 너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AI 선생님이야. AI 개념을 3단계로 나눠서 목록으로 설명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랑은 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AI의 답변, 심지어는 그 안에 담긴 편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 RTFE 프레임워크입니다. 역할, 과업, 형식, 예시, 이 4가지만 기억해서 질문을 딱 구조화하면 AI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만 툭 던져달라고 하지 않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사고의 연쇄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AI한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한테 보여줘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I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훨씬 더 믿을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의 세계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AI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지 그 내부를 살짝 들여다볼게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AI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요. AGR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AI가 자기가 외운 것만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최신 정보나 검증된 자료 같은 참고서를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답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AI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특정 분야에 맞춰서 RH 기술을 파인튜닝, 그러니까 맞춤 훈련을 시킨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기술은 AI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RAG 같은 기술이 정보를 기가 막히게 찾아오고 연결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AI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마지막 검증의 관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네. AI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도구가 만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 바로 우리 사용자, 당신이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AI가 준 정보라고 해서 그냥 100% 믿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거나 편향된 것 같은 답변이 나오면 이거 왜 이래? 하고 의심도 해봐야 하고요. AI를 모든 걸 맡기는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니라 내 판단을 도와주는 똑똑한 부조종사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지도사 같은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건요,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AI 윤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 곳곳에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렇게 현명한 사용자를 길러내는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AI는 우리가 주는 데이터, 우리가 하는 질문을 먹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울에 어떤 모습을 비추게 해야 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